네,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훈의 경제쇼입니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그 중국 경제 상황의 그 실체, 오늘 이거 자세히 좀 이어서 보겠습니다. 오늘 좀 할 얘기가 많아서 오프닝은 뭐 생략하겠습니다. 대신 오늘도 그 청취자 여러분을 위한 책 선물 이벤트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박종훈의 경제 한방 진행자죠. KBS 박종훈 기자가 쓴 새 책 부의 시그널을 매일 4분씩 추첨해서 보내드리니까요. 돈과 관련된 다양한 역사적 사건과 경제 흐름을 담은 책 이 부의 시그널을 받고자 하는 분은 성함, 연락처 그리고 주소와 함께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드는 샵 9730으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 홍사훈의 경제쇼 출발하겠습니다. 유튜브 오늘도 함께 갑시다. 대한민국 최고의 경제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믿을 만한 정보만 쉽고 정확하게 전해드립니다. 홍사훈의 경제쇼. 네, 어제 이어서 오늘도 중국 문제, 오늘은 주로 전력난 관련해서 좀 집중적으로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안유아 성균관대 교수, 중국대학원 교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중국의 홍다 문제, 네. 아주 새로운 시각에서 굉장히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제가 어제 못 물어본 게 있었는데, 네. 중국의 그러니까 그 가계 부채가 70% 정도까지 올라왔고 네. 이게 그러면은 굉장히 그때부터는 위험한 상황이 네. 된다, 부동산이. 네. 일본이 과거에 그랬었고 네. 그러면서 한국의 문제는 지금 지뢰밭이다라고 네. 표현을 하셨었거든요. 네, 네. 제가 그게 사실 물어보고 싶은데 어제 시간이 다 돼서 그랬는데 네. 한국의 지금 가계 부채는 지금 100%가 넘거든요. 그리고 상당 부분이 지금 네. 부동산 관련된 대출이 거기 네. 들어가 있고 네. 어떻게 보십니까? 한국은 사실 지금 그러니까 중국하고 다른 게 한국은 금리가 시장화잖아요. 예. 그러니까 금리를 한국은행에서 지금 통제를 하고 있는데요. 예. 기준금리 어쨌든 지금 계속 유지하고 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근데 예. 지금 이제 올리지 않으면 안 될 거예요. 예. 이제 미국에서 테이프를 시작되면 한국도 올려야 돼요. 예, 예. 특히 한국 외환 위기 경험한 나라이기 때문에 굉장히 민감해요. 그래서 결국 올리게 되면 이 부동산 대출을 해서 예. 우리가 말하는 쌍끌이, 양끌이 모든 걸 끌어서 대출해서 쌍끌이. 예, 예. 이런 사람들한테는 엄청난 영끌. 영끌. 예, 예. 제가 그 단어가 생각이 안 났어요. 예. 예, 영끌에서 사는 사람, 그러니까 그 전세와 아. 이 차익을 놓고 예. 갭 투자. 갭 한다고 투자한 하죠. 사람들한테는 완전 그런 거죠. 예. 엄청난 일이고요. 그게 그런 영끌이 한 사람들이 되게 많을 거예요. 제가 많습니다. 지금 대충 봐도 규모가 또 어마어마하고요. 그래서 예. 금리가 사실은 뭐 0.5만 올라도 예. 이게 그냥 소비가 죽죠. 예. 왜냐면 이게 대출로 버는 돈 다 대출로 나면 소비가 죽죠.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한국 주로 소비, 수출, 그렇죠. 그리고 부동산 이런 네네. 경제란 말이죠. 그래서 소비도 영향이 있고 결국 경제가 타격이 엄청 크게 되죠. 예. 그럼 어제 그 말씀하시기를 네. 어쨌든 중국 부동산이 네. 결국 경착륙할 네. 것이다라고 했는데 한국도 그럼 경착륙할 것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저는 그래서 미국의 스탠스가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네. 미국에서 지금 언제 하냐가, 그러니까 지금 금리 미국의 인상을? 전략은 그거예요. 계속 정보를 푸는 거예요. 예. 우리가 천천히 할게, 뭐 상황 보면서 할게 이러면서 뭐 왜 그런지 알아요? 준비를 해라는 거예요. 이게 갑자기 해버리면 다 죽어버리, 글로벌 경제가 죽어버리니까. 다른 나라들한테? 예, 이게 정보가 한 번에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할 수도 있어, 안 예. 할 수도 있어. 그래, 우리는 미리 말하고 할게 이러잖아요. 예. 우리는 늘 미리 말하고 할게 이러잖아요. 예. 그 말 뭐냐면 스스로 판단을 해서 내내 이 문제가 심각하면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말 10억 부동산 중에 2억만 내 돈이고 8억으로 대출해 샀다. 이런 사람들은 지금 바로 빨리빨리 액션을 가야 돼요. 예. 이거는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미리미리 이렇게 미리미리 천천히 한꺼번에 몰리면 경제 위기 오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미리미리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 판단을 해야 됩니다. 스스로가 내가 알겠습니다. 지금 어느 상황인지. 예. 자, 오늘 그럼 본 주제인 이제 네. 중국의 그 전력난 문제 좀 네. 들어가 볼게요. 어제 마지막에 그래서 좀 힌트를 달라 했더니 3가지 문제를 좀 얘기를 하셨어요. 중국 전력난 문제 굉장히 지금 심각하죠. 네. 이유가 그러니까 뭡니까? 일단 우리가 흔히 알기로는 석탄이 부족해서 발전을 못 돌린다. 보통 어떻게 말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일단 2가지로가 네. 복합돼 있어요. 네. 하나는 그러니까 석탄 네. 그 호주에서 수입을 못 하니까 오케이. 네. 그래서 그렇다. 발전 못 한다. 두 번째는 내년 동계올림픽 있는데 베이징 동계올림픽 있는데 시진핑이
파란 하늘을 보여주겠다고 약속을 했다. ESG 때문에 친환경 규제 예, 예. 때문에 네. 그렇게 좀 얘기를 그렇게 하고 얘기해요. 있거든요. 오케이. 그럼 제가 풀어볼게요. 예. 그 일단은 허수 문제를 먼저 말씀드릴게요. 예. 호주에서 석탄을 1년에 7,700억 톤을 수입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게 지금 전기용으로 쓰는 거는 4,000톤밖에 안 돼요. 예. 전기용으로 나머지 네네. 주로 공업용으로 가요. 왜냐면 호주에서 들어온 석탄 질이 좋거든요. 예. 그래서 우리가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뭐 호리 화력 발전에 쓰는 거는 아. 질이 안 좋은 걸 써요. 예. 그래서 그게 주로 중국의 석탄을 써요. 네네. 그래서 80%는 중국산을 써요. 예, 예. 호주에서 들어오는 중에 7,700 중에 한 절반 정도는 화력으로 쓰는데 예. 실제 대부분 공급은 중국 국내산으로 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문제가 뭐냐면 이게 꼭 호주 때문에 말하기 힘들다는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거기서 전부 의존해서 했으면 거기 문제인데 예. 그거 아니다. 근데 왜 그럼 중국 국내에서 80% 해결하는데 예. 이러냐? 그럼,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중국에서 2015년 이후로 공급 측 계획이라고 해서 예. 이래 미래 경쟁력이 없는 산업들을 구조조정하기 시작했어요. 근데 예. 석탄이 제일 과잉 생산이 됐었어요. 아. 중국의 전 지역별로 이제 석탄은 과잉 산업이라 해서 정리를 해라 이런 거예요. 예. 공급 측 계획을 진행하면서. 예, 예. 그러니까 대부분 성에서 다 석탄 광산을 다 막아버려놨어요. 아. 특히 사천성처럼 예. 이게 미래 산업이 빨리 가는 성이 있어요. 예. 그렇죠. 사천성의 제조업이 부가가치 높은 기업들이 사천성에 많이 갔거든요. 예. 한국 기업들도 많이 갔고. 아. 그러니까 이래는 우리는 미래 고부가 산을 먹을 수 있죠. 그러니까 우리 석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다 막아놨어요. 광산을. 예. 그러니까 옛날에 다 하던 데서 어. 막아놨단 말이에요. 이번에 예를 하나 중국에 제일 크게 석탄을 생산하는 데가 그 산서성이라고 있어. 산시성. 예. 거기서 주로 중국 석탄 대부분 생산하는데 400개 광당이 석탄 광산이 있었는데 그중에 100개를 다 막아놨거든요. 예. 폐쇄해놨거든요. 예. 그럼 이런 식이에요. 공급을 공급측 계획한다면서 확 줄여버렸고요. 그때부터 이미 이게 환경 오염 산업이라고 해서 예. 중국은 이제는 화력 발전이 아니라 우리 친환경 발전하겠다 해서 풍력이라든가 수력이라든가 핵 예. 원자로를 돌리는 거죠. 그래 이런 걸 수소 에너지 예. 이런 쪽으로 가는데 이게 수력이라든가 풍력이라든가 무슨 특징인지 알아? 안정적이지가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이 기후 영향 받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화력이 계속 70% 역할을 해온 거예요. 예, 예. 근데 지금까지는 문제가 없었던 게 왜 작년 올해 터졌냐면 코로나 때문에 예. 전 세계가 중국 말고는 생산한 공장이 돌아가는 곳이 없으니까 원래 유럽하고 미국에서 중국에서 수입하지 않던 것까지 예. 모든 생활품 다 중국에서 수입해 가니까 수출이 예. 확 늘어나니까 중국 공장들에서 밤새 돌린 거예요. 24시간 내내 예. 돌리니까 그게 다 전기잖아요. 예, 예. 그래서 화력은 이미 그 석탄이 이미 옛날 산업이라고 다 도태해 버렸는데 갑자기 수출이 얼마 증가했냐면 30% 넘게 증가한 거예요. 올해까지도. 예. 그러니까 공장은 24시간 돌아가는데 석탄은 자체 생산 줄여버리고 예. 그다음 호주하고는 뭐 일부분이지만 어쨌든 수입 줄어들고 그래서 인도네시아 뭐 브라질 뭐 다른 나라에서 좀 콜롬비아에서까지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또 이게 코로나 상황 물류가 안 돼서 예. 미국하고 아프리카는 멀어서 안 되고 그다음에 저기 저 러시아는 지금 이 관도나 이런 게 안 돼서 안 되고 뭐 등등 안 돼서 결국은 수입이 이렇게 갑자기 늘어난 수출에 맞출 수가 없었던 게 있었고요. 예, 예. 그럼 공급이 줄었는데 그럼 석탄 가격이 올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올라가게 되는데 또 거기다 불을 붙는 게 뭐냐? 미국이 작년에 돈 엄청 풀었다는 거죠. 예. 그래서 내 작년부터 방송할 때마다 계속 말했어요. 작년에 초기부터 돈을 이렇게 푸는데 내년에 2021년에 올해 예. 엄청난 인플레이션 올 거다. 예. 그래서 우리는 거기 대비했는데 원자재가 엄청 올라가겠다. 말 그대로 올해 초부터 막 20-30% 올라갔어요. 예. 그중에 석탄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중국은 석탄은 옛날에 공급이 과잉이 되니까 다 시장화를 해버렸어요. 예. 무슨 말이냐면 석탄은 우리가 필요할 때 쓸 때는 다 시장 가격으로 사와요. 예. 공급이 많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예. 공급이 없으면 석탄은 확 올라가요. 올라가고. 근데 전기 가격은 정부에서 통제를 해요. 그러니까 소비단은 이게 올라 못 가는데 이 발전하는 기업들은 예. 석탄은 시장 가격으로 사오니까 내가 소비가 계속 그대로 전기를 공급하는데 원가는 20-30% 확 올라 버렸던 거예요. 그럼 줄을 그래서- 발전을 못하네. 예, 그래서 내 데이터를 줄게요. 예. 중국에서 원래는 석탄 가격이 톤당 한 400원 했어요. 예.
근데 이게 지금 내가 최근 데이터를 갖고 와서 찾아봤어요. 예. 최근에 지금 얼마냐면 한 통당 1,400원이에요. 400원에서 1,400원. 얼마 계산해 보세요. 가격이 얼마 올랐나요? 3배 넘네. 예. 예. 그러니까 이게 코스트가 그대로 확 올라갔잖아요. 예.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발전사 화력 발전소가 1도 전기를 낼 때마다 중국 돈으로 30위안씩 손해를 보는 거예요. 30전씩. 30전이라는 게 예. 우리 돈으로 하면 5,000원, 5르기 30, 5,000원씩 손해 보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렇다고 정부에서 얘네 손해 보는 걸 대주냐? 안 대주는 거예요. 예. 아까 지방 정부도 예산도 없고 부족하고 돈도 예, 없고. 예. 그러니까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그냥 전기를 팍 꺼버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고요. 에너지 가격이 확 올라갔다는 거고요. 여러 가지 원인, 수요 확장과 이제 공급 측 계획과 네. 공급이 줄어들고 미국에 또 이런 막대한 돈 풀었다는 게 있고요. 예. 결국 또 소비단이 또 이게 확 못 올라가고. 예. 그 다음에 중국 정부에 또 이 생각한 거예요. 정부, 중앙정부에서. 자, 우리가 지금 수출해서 외화를 벌고 있는데 수출하는 상품 다 저부가가치 상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 돈을 수익률이 5에서 10% 내에서 버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중국은 원자재 부속 국가입니다. 예. 대부분 다 수입해서 와요. 예. 원래 있는 걸 가지고 만들어 팔면 it's okay. 괜찮은데 자, 나 밖에 다른 나라에 팔아서 돈을 요만큼 버는데 예. 다른 나라에서 수입해 오는 거는 올라가 20-30% 원가를 그대로 주면서 수입해 오는 거예요. 그것도 달러를 써서. 달러 얼마나 중국 위안부 얘기 중요합니까? 예. 예. 그 올라간 가격을 미국의 인플레이션을 그대로 수입해서 들여오는데 팔아서 요만큼 번다? 수지가 안 맞는 거예요. 적자라 이거죠. 예. 그러니까 중앙정부에서 야, 우리 자원을 이렇게 쓰고 외화를 이렇게 쓰면서 이렇게 돈 버는 짓을 하지 말라 이러니까 하지 마 이러니까 또 화력발전소는 나라가 원해서 아니야 뭐 당연히 안 와가지고 그냥 꺼버린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수지가 안 맞는 장사라는 거지 예. 결국은 지금 그 상황이 벌어진 거죠. 예. 어저께 말씀하신 그 미국의 영향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미국 돈 달러 푼 거 그걸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니까. 예. 그래서 그게 중국의 전력난까지도 그렇죠. 연쇄 반응으로 도미노로 이제 그렇죠. 연결됐다 이거군요. 예, 전력뿐만 아니고 중국의 물가가 엄청 올라갔어요. 예. 지금 모두 중국 원자재 60% 이상 수입하고 어떤 건 80%, 어떤 건 100% 수입해요. 예. 다 20-30% 올라갔어요. 어떤 건 50% 넘게 올라갔어요. 뭐 니켈, 뭐 구리, 뭐 철 이런 거. 어제 그래서 그 유튜브 댓글에 이걸 좀 물어보라고 좀 하셨어요. 네. 혜진님이 중국 에너지 석탄 수급의 문제가 아니라 지방 정부의 그 탄소 배출 지표, 네. 그리 이거하고 GDP 대비 에너지 사용량 지표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그 지방 정부들이 그렇죠. 예. 알아서 이 중앙 정부에 잘 보이려고 밸브를 그냥 닫아버린 거다. 네. 그것도 있어요. 중국이 지금 거의 21개 성시가 똑같은 문제 나타나는데 일부 성은 그런 문제예요. 예. 그러니까 성별마다 달라요. 예. 근데 동북이 다르고 예. 저기 연해 도시가 다르고 예. 중서부가 다 달라요. 예. 다 다른 문제고요. 이게 어떤 성은 이 전기가 공급이 넘쳐나요. 예. 어떤 성은 원래 부족해요. 예. 근데 또 계절별로 다르고 지금 예. 북경은 정전이 한 번도 안 됐어요. 예. 근데 북경도 꼭 될 거예요. 어쨌든 예.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다 다르다라는 얘기 드리는 거고. 예. 근데 이제 그 질문하신 그거는 중국 표현으로 하면 슈앙콩 정책이라고 해요. 슈앙콩이라는 게 슈앙이라는 게 한 쌍, 두 쌍, 세 쌍 그 쌍을 말해요. 예. 두 개의 규제 정책을 말해요. 예. 그게 뭐냐면 이게 친환경 관련해서 시진핑이 유엔에 가서 우리는 2030년에 탄 배출 정점 찍고 2030년 1로 내리겠다. 예. 그리고 2060년은 탄중립하겠다 이랬단 말이에요. 예. 그럼 2030년까지 몇 년이 안 남았어요. 그러려면 예. 지금부터 매년마다 규정을 줘야 돼. 그래야 네. 2030년에 달성하니까 그게 쌍콩 정책이에요. 두 가지를 통제한다. 예. 하나는 중국 전체적인 지표가 있어요. 예. 앞으로 이게 탄소 배출 얼마 한다라는 큰 있고 그다음 예. 기업별로 또 얼마 한다는데 핵심은 밀도와 규모를 다 규제하겠다라는 거예요. 그 기업별로 다 하다를 했어. 예. 내내 회사에서는 총 규모가 얼마고 또 전체 내내 매출액 대비 얼마 탄소 줄여야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예. 예. 그래서 중국 국가로 봤을 때는 GDP 대비 앞으로는 13.5% 예. 넘어서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이렇게 각 지방정부 각 기업별로 하다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그걸 또 맞춰야 되는 거야. 지방 관료들이 앞으로 내가 진급하냐 안 하냐 또 이거 맞추냐 안 맞추냐와 관련돼요. 그러니까 이 공급하고 또 상관없는 성들이 있잖아요. 예. 그럼 얘네들도 자기 이거하고 관계되니까 맞춰야 되니까. 예. 그러면 지금 가장 빠른 게 뭐죠? 전기를 적게 쓰게 하고. 예. 예를 들면 밤에 뭐 불을 거리를 다 켜든 것도 시간별로 켜가 하고
집에서 에어컨을 덜 쓰게 하고 뭐 이런 식이죠. 예. 그러면은 그 호주에서 석탄 수입을 다시 재개하면은 그래도 이게 뭐 문제 문제가 해결이 안 되네. 돼요. 네, 네. 안 돼요. 공급 사이드에 아예 문제니까는 이게 공급 사이드고요. 돈이 많이 불렸기 때문에 예. 제가 그 CPI라는 거 있잖아요. CPI 문제를 얘기하잖아요. 예. 한국 CPI보다 중국 CPI보다 높지가 않아요, 수치. 예. 그래서 사람들이 무슨 인플레이션이나 뭐 이런 막 전문가들도 이런 얘기를 해요. 인플레이션 걱정은 뭐 별로 뭐 우려가 아닌 걸 얘기하고 있다면 이런 식인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자산 가격이 엄청 올라갔어요. 예. 그렇죠? 그게 자산 가격이란 게 뭐냐면 우리가 자산이라고 했을 때는 주식도 자산이에요. 증권 자산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원자재도 투자 상품입니다. 원자재 가격 말아요. 그래서 네. 경기가 불경기 때는 원자재에다 우리가 돈이 풀릴 때 원자재 투자한 이유가 상품 예. 투자를 하는 거예요. 이게 올라가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측면에서 원자재 가격은 돈 풀린 만큼 올라가게 돼 있어요. 그게 지금 그대로 우리가 보여지는 거예요. CPI라는 부동산도 똑같아요. 생산자 물가 네. 상승률 BPI가 지금 엄청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렇군요. 네. 그러면은 지금 걱정이 어쨌든 중국에 전력난이 있으면은 그거부터 한번 좀 물어볼게요. 전기요금을 그러면 중국 정부가 올려주면 되는 거 아니에요? 발전소들 좀 수지 타산을 맞추고. 그래서 올렸어요 이번에. 올렸어요? 이번에 올렸어요. 그러면은 좀 아니죠. 나아지네. 그럼 생각해. 전력을 올린다는 게 되게 큰 문제입니다. 중국은 저부가 같이 상품을 수출하는 나라잖아요. 전기를 올린다는 거는 기업들이 코스트를 그대로 올리는 거예요. 그럼 예. 아까 말했잖아요. 상장 기업들 수익률이 5% 공간이라고요. 예. 전기를 5% 올려보면 수익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 문제가 또 생기네. 예. 이게 쉬운 게 아니라고요. 말이 안 된다고요. 그럼 그런 부분이 네. 어쨌든 중국이 아직도 전 세계 공장이라고 말하는데 그런 전력난이 결국은 바로 경쟁력하고 연결되죠. 네. 공급을 줄일 거고 네. 그러면 공급 압박에 의한 그야말로 그 네. 물가 상승, 인플레 압력 이런 게 네. 다른 나라에까지 다 퍼져버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미국에도 직격탄이 될 수 있고.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그 부메랑을 미국이 다시 받는 거죠. 그래서 예. 미국은 이미 CPI가 엄청 올라갔어요. 예. 미국은 이미 미국 1차적으로 지금 CPI가 제일 높게 올라간 나라예요. 미국 뭐 생산자 물가에서 뭐 소비자 물가에서 다 지금 뭐 뛰고 있죠. 사실 미국이 있잖아요. 네. 정말 미국이 기축통하고 예. 석유 달라고 해서 저러고 그래서 안 있지. 망하는 거지. 원래 망해도 100번 말이 안 되는 경제 구조라니까요. 전 세계 예. 자기네 잘못한 걸 전 세계 같이 부담하고 있는 그렇지. 거잖아요. 그중에 지금 중국이 제일 큰 대가를 치르죠. 왜? 세계 무역을 5조 달러 하고 있잖아요. 예. 세계 무역 떼우니까 그걸 그대로 그냥 예. 지금 대가를 치르는 거죠. 예. 예.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게 전 세계 그 인플레 압력을 갖다가 네. 계속 이 중국의 전력난이 결국은 돌고 돌아서 네. 각국의 인플레 압력에 그래서 금리를 올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금리를 올릴 거예요. 지금 마트 쇼핑 하세요? 집에서 안 하시죠? 마트 쇼핑? 예, 하지. 뭐 이마트라고 가서 사보세요 물건. 그냥 못 느끼세요. 저는 완전 온몸으로 느껴요. 그래서 옛날에 20만 가지고 엄청 예. 많은 거 샀는데 예. 지금 몇 개 넣으면 20만 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지금 예. CPI만 보는데 실제 내가 평상시에 쓰는 물건들을 가격을 엑셀로 한 번씩 저는 매일마다 적어요. 예. 소비에 대해서. 그럼 그 10년 전 데이터도 다 있단 말이에요. 예. 우리의 계란, 우유 모든 게 다 5% 10% 이상 올랐어요. 미니멈. 하긴 우리나라 그 물가 상승률도 지금 2%를 훨씬 넘어서 2.6% 뭐 이렇게까지 지금 그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소비자 물가 CPI가 상승률이. 3% 이하면 네. 높다고 말하기는 좀 그렇고, 그렇지. 근데 실제는 그게가 리얼이 아니라고요. 그렇구나. 리얼은 내가 쓰는 상품들이 올랐냐 이게 중요하다니까요. 그 전력난이 그래서 중국 경제 성장률까지도 지금 끌어내리고 있다고 하잖아요. 네. 실제로 이게 어느 정도나 중국 경제 성장률에 영향을 미치는 이렇게 거예요? 보시면 돼요. 전력난이 문제라기보다 아까 부동산까지 다 연결된 문제거든요. 일단 부동산은 직접적으로 GDP에 대한 공헌도가 25%고요. 예. 또 그게 부동산을 함으로써 어느 이렇게 직접적 연관 산업이 있고 간접적 연관 산업이 있어요. 예. 예를 들어 부동산으로 돈 벌면 예. 또 뭐 소비도 더 할 거고 뭐 오락 산업, 인터 산업 발전에 뭐 이렇게 두루두루 해서 부동산이 잘 되면서 따라가는 산업까지 합하면 중국 GDP의 45%를 부동산이 해요. 예. 예. 자, 부동산 지금 터졌어요. 예. 45%란 게 절반의 개념이잖아요. 예, 예. 6% 성장하면 예. 거의 뭐
사실은 3% 3%. 예, 날아가는 거고 예. 그다음에 전력난은 또 어떤 측면에서 영향을 주냐면 예. 일단 물가 상승이에요. 예. 물가 상승은 소비를 줄이는 거예요. 예. 그렇죠? 아. 그리고 수출 경쟁력이 없어지게 하는 그렇지. 거죠. 예. 그런데 다행인 거는 코로나 때문에 인도라든지 베트남이라든지 이런 데서는 한계가 있으니까 예. 중국이 이 수출 가격이 탄력이 높지 않은 거지. 예. 옛날 같으면 정말 바로바로 반영이 됐는데 예. 그래서 조금 수출은 좀 오케이 다른 좀 경쟁 좀 국가들이 봐줄 좀 수 코로나 있다. 때문에 예, 지금 정신 못 어려우니까. 차리고 있으니까 예. 그러면 주로 소비가 타격을 받고 예. 생산이 타격받는 거죠. 예. 생산 이 두 개 생산이라는 게 전력을 써야 되는 거니까. 예, 예, 예. 근데 전력이 전기를 확 올려버리면 예. 가격 올라 바로 코스트잖아요, 그게. 예, 예. 그래서 지금 중국에서 그걸 어떻게 기업들이 대처하냐면 사람을 자르는 거죠. 예를 들면 원래는 이렇게 밤새 내내 돌렸단 말이에요. 예, 세 예. 번을 돌아가면서 예. 근데 한 팀을 없애고 낮에만 돌리게 하든지. 예. 그게 벌써 공급이 줄어들 거고요. 예. 공급이 줄어들면 물가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산업의 물가가. 예,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악성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도 그러니까 예. 고용도 줄어가 예, 또 고용을 소비가 줄인다는 거는 타격하죠. 경기가 안 좋다는 얘기고 네, 소득이 그런데도 줄어들고. 물가는 계속 올라간다는 거고 그렇죠. 그게 그게 소비 타격받죠.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럼 중국이 지금- 이미 시작이 아니고 언영 시작이 됐죠. 중국이 그럼 스태그플레이션 작년 단계에 좀 말부터. 들어갔다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러면 그게 그래서 올해 초에 글로벌 IB들이 중국이 8.9 간다 어째 할 때 제가 그때부터 예. 말했어요, 방송에서. 예.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어. 그냥 갈 수 있는 게 별로 안 보였거든요. 예, 예. 왜냐하면 전력난은 작년에 터졌어요. 예. 근데 그때는 호주 싸워서 그렇다 했는데 예. 그 문제가 아니었고요. 예. 이 전력난이 작년 말부터 지금까지 내내 왔어요. 예. 그래서 중국에서 각 성에서 4월 달부터 계속 전기를 못 쓰게 했어요. 예. 이렇게 이 정도로 확 그러니까 지금 얼마나 심각하면 그냥 확 꺼놨겠어요. 말이 그러니까, 돼요? 이게 그러니까. 북한에서 있을 수 있는 일이잖아요. 이런 일은 어떻게 중국에서 세계 생산 공장에서 이런 일이 있냐고. 그러니까 공장들은 뭐 일주일에 한두 번 하루 이틀만 네. 전기를 갖다 네, 넣어준다고. 말이 되냐고요. 실제로 그래요 그런데? 그것도 성별로 다른데 예. 좀 심각한 데 있고 덜 심각한 데 아, 있는데 지금 이번에 심량이 있죠. 련영성 심량. 예. 동부 삼성이 제일 심각한데요. 예, 예. 주민들이 전기까지 떼버리는데 중국 삼성이 되게 추운 거 알죠? 추워요. 거기는 어제는 막 밤에는 막 10도 이하 내려가고 엄청 예. 추운데 예. 사람들이 쓴 전기까지 할까 전기 가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요. 예. 냉장고가 멈춰서고 사고 여러 개 났어요. 이게 전기가 딱 순간 멈춰선다고 생각해 보세요. 데이터 다 날아가고 전기가 돌아가다가 멈춰서 무슨 일이 발생해? 현대 사회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핸드폰도 안 되고 중국도 전기 자동차만 택시가 다 전기 자동차인데 다 멈춰서는 배터리 예, 예. 충전이 안 되는 거고 예. 난리 난 거죠. 밤이. 그래서 지금 중국 정부에 명령 내려왔잖아. 모든 방법을 강구해서 동부삼성의 전기를 빨리 해줘라. 지금 큰일 난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에 help me 그러니까 도움을 요청한 게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그래서 러시아가 중국하고 가깝잖아요. 거기 예, 예, 흥룡강사 맞대 있잖아요. 거기서 공급해줘요. 동부삼성이. 가깝지만 러시아하고 중국하고 그렇게 사이가 좋지는 않을 텐데. 그래서 미국이 이렇게 나올 때는 둘이 또 친한 것처럼 해요. 예. 러시아에서 천연가스하고 이번에 그래서 거기 그 전기를 이번에 거기서 왜냐하면 그게 거리적으로 제일 가까우니까 그렇지. 예,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사실 저는 아까 이제 중국이 이미 스태그플레이션 단계에 들어갔다라는 게 자꾸 좀 머릿속에 남아 있는데 사실 미국이 지금 스태그플레이션에 들어갈까봐 다들 그 우려를 하고 있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이미 들어갔고 미국도 들어갈 가능성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저는 미국이 들어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이유가 예. 미국이 지금 그동안 성장한 게 금융으로 성장했단 그렇지. 말이에요. 예. 그죠? 예. 근데 지금 금융은 중국과의 관계가 나빠지면서 아주 큰 금융의 고기가 없어졌어요. 예. 지금 없어지고 있어요. 예. 그죠? 예. 그러면 그다음에 기술 수출이거든요. 예. 근데 그 기술 수출도 제일 큰 수요국이었던 중국을 지금 안 그렇지. 판다잖아요. 예. 예. 그러면 제조업으로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예. 국내 소비거든요. 예. 미국 국내 소비로 70, 80 GDP가 가요. 예. 그냥 미국 사람들이 국내 소비를 해야 된다는 거잖아요. 예. 근데 미국 사람들이 소비가 하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공장이 안 돌아가고 예. 그렇죠. 코로나고 격리를 해야 되고 백신도 또 거기는 안 맞는데요. 그건 죽어도 안 맞는데 백신을 백신 예. 맞으면 2년 후에 뭐 큰 부작용 온다 해가지고 예. 백신도 안 맞는데요 다. 예. 그러면 이게 더 간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러면 소비도 한계가 있으면 예. 미국 GDP는 뭘로 가요? 내수지 뭐 소비. 아니 그러니까 소비가 지금 예. 어렵다고요. 그리고 예, 예. 수출이 IP 수출은 다 중국이 주로 해줬고 금융도 거의 비슷했고 이런데 그것도 지금 이전 중국이 안 판다는 거잖아. IP를 미국의 그
톱 5 반도체 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다 50% 이상이에요. 예. 예. 근데 지금 하지 말라는 거잖아요. 얘네들 뭘 먹고 사냐고. 그럼 중국도 간다, 미국도 간다. 그 스태그플레이션 단계로 한국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갈 수밖에 없죠. 그래서. 참 이거 다 절망이네. 아니 지금 안 느끼세요? 한국 경제 안 느끼세요? 지금 한국 경제는 예. 지금 수출도 지금 사상 최대치를 계속 갈아치우고 있고. 그게 그거예요. 아까 그 중국하고 똑같은 현상이에요. 예. 한국하고 중국, 대만 예. 이쪽은 말 잘 듣잖아요. 예. 이게 사실은 국민들한테 정말 감사를 드려야 돼요. 협조를 잘하잖아요. 백신 맞으라고 맞고. 예. 그러니까 생산이 저쪽 유럽하고 저쪽 저 미국보다 회복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예. 정상 돌아간 거죠. 네. 그러니까 수출이 확 늘어난 거죠. 예. 그래 그게 다행이죠. 이게 땡큐하죠. 왜냐면 한국 수출 왜 또 늘어나? 중국 수출이 확 늘어나니까 그게 생태계 구조 아시죠? 중국 수출이 늘어나면 한국 수출이 늘어나는 거 아시죠? 왜 그런지를. 같이 늘어나는 거. 예, 왜냐면 예. 한국 부품 소재 수출하니까 중국 예, 수출이 늘어나니까 한국 같이 늘어나는 예. 거예요. 중국 수출 죽으면 한국도 죽어요. 이런 구조예요. 그렇군요. 그럼 좀 희망적인 건 없어요, 그러면은? 예? 세계 경제에서 좀 코로나 이제 겨우 끝나려고 하는데 네. 좀 희망적인 부분은 말해 주실 거 없어요? 그거 희망적인 이야기 지금부터 해볼게요. 그럼 예. 그 경제라는 게 우리가 죽을라 경제주기라고 있어. 10년의 경제주기인데요. 예. 10년에 한 번씩 크게 한 번씩 성장 주도 산업이 바뀌어가요. 예. 그래서 우리가 10년이면 강산이 변한다 이런 표현이 있을 정도인데 예. 지금 쭉 돌이켜 보세요. 자, 외환위기 때부터 제가 그 전에도 할 수 있는데 시간이 없으니까 외환위기 딱 터졌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2001년에 IT 버블이 벌어지면서 그렇죠. 2008년 금융위기까지 부동산이 주로 세계 경제를 이끌어왔어요. 예. 한국 부동산도 그때 엄청 올랐어요. 예. 중국도 엄청 올랐고 맞습니다. 예. 부동산 재벌이 중국에서 다 만들어진 거 아까 예. 그 앞에서 우리가 어제 말했던 예. 그런 경제 구조가 만들어진 아하. 거예요. 예. 한국도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다음에 2010년 이후로 경제 구조가 또 확 변해요. 뭘로 예. 변하면 스마트폰이 2009년에 나와요. 그래서 모바일 생태계로 가면서 예. 이제는 고전에는 사람이 주로 PC에서 인터넷을 통해서 사람하고 사람 연결을 통해서 경제가 성장했어요. 네. 그게 IT 경제란 말이에요. 그러다가 모바일 경제 오면서 사람하고 인터넷 플러스라 해서 산업에서 온라인 경제로 가면서 팽이라든지 BAT제라든지 ICT 기업들이 구글 예, 뭐 이런 예. 애플 이런 애들이 그 나라의 경제 선도 역할을 해주면서 소비를 확 확산시켰어. 왜냐면 여기서 소비를 확 확산시켜서 그렇죠. 직구 국제 직구도 가능하면서 그렇죠. 세계적인 소비를 확 확장시키면서 또 2010년부터 지금까지 왔어요. 예. 자, 지금 10년이 넘었어요. 예. 근데 2008년에 금융위기를 극복한다고 돈을 천문학적으로 풀었는데 예. 그걸 그 부작용을 해소하려고 미국에서 2015년부터 테이프링 하기 시작하던 차에 예. 금리를 3%까지 올리던 차에 커져버렸어. 예, 2020년에 코로나 와봐서 예. 하던 걸 못하고 또 돈을 그거는 막 계산 안 되는 돈 또 풀어버렸어요. 예. 예, 그러면 늘 말하지만 누군가가 이 대가를 치러야 돼요. 예. 세상에는 공짜 정신이 없어요. 예. 그 대가를 우리는 앞으로 몇 년에 치를 수밖에 없습니다. 예. 그럼 누가 치르냐? 레벨리지 높은 애들 다 무너지게 생기고요. 예. 그리고 이미 과잉된 산업이 애들 다 무너지게 생기고요. 그럼 중국 같은 거는 뭐지? 중국의 부자들이 지금까지 부자는 먹고 자고 걸어 다니는 것에 투자한 사람들이 부자가 되는데 자는 게 부동산이에요. 예. 그래서 이번에 헝다 같은 애들 무너지는 거죠. 어. 그러니까 이제는 산업의 미래 산업이 아는 애들 다 무너지게 돼 있어. 예. 근데 돈은 엄청 풀었어. 예. 그러니까 돈 이제 알아. 돈이라는 건 알잖아. 야 저기 가면 안 되네. 저기 지뢰가 있네. 안 간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작년부터 올해까지 중국의 파산이 그 전해하고 어떻게 다른지 아세요? 2020년 이전에는 중국 국유기업들도 파산하고 민영기업들도 파산했는데 언제 예. 파산했냐면 정부에서 돈을 쪼이면 파산해요. 그러니까 융자를 돈을 쪼이는 거죠. 예. 근데 정부에 돈을 풀면 또 안 파산해. 어. 근데 작년부터 파산은 달라요. 정부에서 돈을 푸는데 파산해요. 예. 그게 무슨 말이죠? 지금에 가고 있는 기업들의 어제는 경제 구조하고 안 맞다라는 거예요. 아. 돈을 풀어봤자 그 돈들이 예. 어제는 기업이 안 가기 때문에 아. 걔네는 파산하게 돼. 시대의 흐름이 안 맞다라는 거예요. 예. 근데 돈은 많이 풀었어요. 예. 작년부터. 예. 그럼 돈이 어딘가 가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제가 데이터를 하나 주면 중국의 한국의 코스닥이 중국은 3개 있어요. 중국 3개 있습니다. 예. 하나는 상해 거래소의 커창반이 있고 들어보셨죠? 예, 커창반. 예. 백신 기업만 상장하는. 아. 선전에 자스닥이 있어요. 그렇죠. 창업한. 예. 이번에 북경거래소가 나와요. 이게 예. 다 히든 챔피언 애들을 상장시키는 애들이에요. 예. 시장, 증권시장이에요. 예.
여기는 돈이 그냥 왕창 넘쳐나요. 몰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 이번에 제가 마지막 데이터를 7월에 상장했으니까 최근에 상장했잖아요. 예. 이게 나노 기술하는 애들, 의료 기술하는 애들, 이런 애들이 하루에 음. 오늘 상장했잖아요. 예. 하루에 주가가 19배, 12배 올랐어요. 어. 하루에 예. 퍼센티지로 하면 1900%, 1200% 올랐어요. 예. 무슨 말이죠? 돈은 시장에 넘쳐나는데 기술이 있는 애들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면 위기라는 건 늘 기회가 있다고 하잖아요. 예. 그러면 결론 내리면 앞으로 어떤 사람들이 부자가 되냐? 세 가지를 하는 애들이 부자가 되는 거죠. 예. 기술을 갖고 있든지 어. 이 기술은 우리나라에서 우리 동네에서 잘하는 기술이 세계적인 너만의 기술을 갖고 있든지 네네. 아니면 ESG 하든지 예. 그러니까 친환경이라는 게 비용 개념에서 기술 개념이에요. 친환경도. 그러니까 이제는 한국도 ESG가 엄청 중요해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도 그렇고 예. 그래서 ESG 쪽으로 친환경 쪽으로 하는 애들이든지 예. 아니면 미래 산업 쪽에서 예. 이게 지금 아까 말했죠. 처음에는 사람과 사람이 연결을 하는 애들이 예. 우리가 뭐 마이크로소프트라든가 이런 애들이 세계적 부자가 됐고 그다음에 모바일에 와서는 사람과 사물을 연결하는 게 우리가 이런 거예요. 이런 모바일 스마트폰. 예. 모바일 예. 팽이라든지 예. BATJ 예. 이제는 만물을 연결하는 기업들 플랫폼 기업들이 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가상과 현실을 연결하고 예. 그게 메타버스와 현실을 연결하는 예. 거 만물을 연결 IoT 예. 개념이에요. 예. 빅데이터 개념이에요. 데이터 예. 개념 이런 쪽에 있는 기업들한테는 돈이 막 가는 몰린다. 거죠. 예. 예. 그래서 얘네는 지금 어마어마하게 기회인 거죠. 왜냐면 돈이 이제는 얘네는 다 무너지는 거 알기 때문에 안 가게 돼 있어요. 절대로 안 갈 겁니다. 기존의 모바일 쪽도 이제 거기는 이제 네. 더 이상 혁신이 아니다. 네. 그래서 이제는 이거 풀면 되게 긴데 어쨌든 만물을 연결한다는 거는 네. 가상과 현실, 사물과 사물, 예. 사물과 사물 연결하는 게 IoT예요. 예, 예. 결국 빅데이터 속에서 또 AI를 적용해가지고 사람 없이 돌아가는 이런 경제 체제라든가 친환경이라든가 예. 기술을 히든 챔피언 기술을 갖고 있든지 등등 이런 것들이 앞으로 아이콘이고요. 예. 돈은 여기로 가게 돼 있는 거죠. 근데 중국에서 이미 이 움직임이 나기 시작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중국에서 그 움직임이 있지만 어쨌든 지금 헝다 사태로 인한 그 문제 그리고 전력난으로 인한 문제 때문에 경제 위기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라고 어제부터 계속 얘기를 네. 하셨어요. 그 문제 말고 또 다른 중국의 현재 리스크라고 네. 지금 하는 게 어쨌든 시진핑의 네. 그 공동 부유론 네. 이 부분도 리스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많이 있거든요. 네. 공동부유로는 뭐라고 해요, 사람들이 여기서 분석할 때 보통 어떤 인식이 있어요, 공동부유에 대해서 지금 분배가 현재? 먼저 생각이 나죠. 오케이. 다 같이 잘 선당 살자. 대신에 분배당. 그렇죠. 오케이. 네, 네. 그래야만이 네. 시진핑은 어쨌든 간에 지금까지는 경제 규모의 성장은 어느 정도 중국이 일어났으니 네. 이제는 이거 분배당. 네. 왜냐면은 다 같이 못 살 때는 네. 불만 없거든요. 네. 근데 워낙 잘 사는 사람하고 빈부격차 그렇죠. 벌어지면은 그렇죠. 들고 일어나게 마련이거든요. 그렇죠. 이 사회 중국 안정. 체제 네. 위험을 그렇죠. 깨기 위해서는 네. 분배가 있어야 된다라고 해서 네. 공동 부유론을 시진핑이 지금 들고 나온 거 아니냐라고 네, 네. 지금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게 중국 경제의 리스크가 될 수 있다는 얘기는 어떤 얘기입니까? 네. 제가 아주 정확하게 팩터 먼저 제 오피니언이 아니라 그냥 예. 팩터를 말씀드리면 공동부유로는 시진핑이 제기한 건 아니고요. 예. 등소평이 78년에 개방하면서 중국 경제의 3단계 발전 전략을 제시를 합니다. 네. 그래서 1단계는 먼저 배고픔을 해결하고 예. 그래서 뭐 하얀 고양이든 흑백 흑묘, 백묘론이 백묘. 나왔죠. 예. 그리고 선부론이라는 게 그거잖아요. 예. 그리고 그 다음에 온 게 소강사회입니다. 소강사회는 배는 당연히 부르고 조금 여유 있게 사는 게 소강사회고 예. 그 다음에 3단계에 가서는 그게 중국 시적으로 2035년에 사회주의 현대화 강국으로 가는 길에 있어서 공동부유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공동부유를 갖다가 과정으로 봐요. 예. 그래서 지금 소강사회를 7월 달에 실현했다고 말했으니까 예. 그럼 이제는 당연히 공동부유 단계인 거예요. 그래서 예. 시진핑이 이제는 나는 공동부유로 간다. 어허. 내가 이 길에 가는 데서 내가 적합자다 이런 예. 거란 말이에요. 예. 그냥 공동부유가 뭐냐 일반인들은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중국 정부가 말하는 공동부유는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예. 중국 정부 공동부유는 이런 개념입니다. 지금까지 규모는 커졌는데 부의 분배가 이렇게 돼 있다. 상위 10%가 자산이 90%를 갖고 예. 90%가 자산이 10%만 갖고 있다. 예. 그러면 이런 경제는 아령 경제잖아요. 아령 경제. 예, 못 예. 간다. 그러면 경제가 탄탄하게 가려면 독일식으로 중산층이 탄탄해야 된다. 아하. 그러면 이 중간이 탄탄하고 잘 사는 사람과
못 사는 사람 아주 적어야 된다. 예. 이게 중국이 말하는 공동부유입니다. 그래서 이쿠어 공동부유라는 게 뭐냐? 중산층을 대부분의 중산층을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걔 공동부유를 어떻게 하냐? 또 방식도 말해요. 예. 3차 분배 체제로 가겠다. 예. 1차는 뭐냐면 1차 분 어느 나라나 똑같아 이거는. 1차 분은 주로 임금 소득입니다. 예. 임금 소득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잘 살려면 고부가 산업으로 간다는 거죠. 이렇게 신발 만들고 가방 만들어서는 잘 살 수가 없다. 임금이 못 올라간다. 예. 그래서 한국처럼 반도체도 하고 예. 고부가 산업으로 노력을 갖게 해서 월급을 임금 소득 높여주고 예. 두 번째는 2차 분배는 세금을 통해 하겠다. 정부에서 세금을 받아서 재분배를 하는 거죠. 예, 예. 아 여기 힘드네 주고 예. 이렇게 3차 분배는 뭐냐면 기부예요, 기부. 사회 환원. 예. 기업들이 이제 혼자 잘 살지 말고 예. 그게 ESG 개념이에요. S 사회적 책임. 너 혼자 잘 살려 하지 말고 주주 자본주의가 아니라 주주가 중요하지만 네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자들이 다 잘 되도록 예. 사회 기부도 많이 하고 그래서 이번에 알리바바하고 텐센트가 기부 많이 했죠. 예, 전업하겠다 이랬고 핀도도 더 재밌어요. 핀도도는 지금 알리바바를 따라잡는 기업인데 내년 이익의 전체를 기부하겠대. 말 안 되는 웃기는 얘기지만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혼자 잘 살지만 같이 잘 살아 이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려면 지금 하는 애들이 어떤 부자가 되기 앞으로 중국 사회에서 부자가 되는 키워드가 3개입니다. 히든 챔피언이 될 만한 기술을 갖고 있든지 예. 아니면 친환경 하든지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ESG를 하든지 예. 이게 가라는 방향 메시한 거예요. 이쪽으로 가는 애들은 이 중국에서 부자 될 자격이 있다. 부자가 된다 이거예요. 예, 예. 그래서 공동부유론이 인사이트는 뭐냐면 앞으로 돈이 어디로 가라? 기술로 가라? 예. 친환경으로 가라? 예. 이거 비용 개념이 아니에요. 예. 기술 개발과 포함된 개념이다. 그리고 ESG로 가라. 예. 딱 답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 근데 공동 부유로 경제에 어떤 영향 미치냐 이거죠 그렇지. 질문이. 그러면 공동 부유로 가다 오케이. 보니까는 맞아. 공동 부유를 방해하는 다른 기업들, 이른바 빅테크 기업들이나 부동산, 사행성 이런 그렇죠. 기업들은 다 때려잡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게 위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얘네들이 원래 중국 경제를 이끌어왔던 부동산 아, 기업들, 그렇지. 그 다음에 이번에 플랫폼 기업들. 교육들, 예. 문화 엔터, 예. 도박, 예. 예? 그 블록체인 왜 때리는지 알아요? 블록체인 다른 문제, 전기 문제예요. 블록체인은. 아까 전기 얘기하다가 이 말 안 했는데 예. 그 석탄이 부족한데 예. 전기를 내야 되는 전기를 제일 많이 쓰는 게 중국에서 그 재구럽이잖아요. 예. 근데 재구럽이 2019년부터 못하게 했는데 예. 사람들이 이름 바꿔가지고 계속 해온 거예요. 아. 그래서 이제는 잡으면 그냥 엄청난 페널티를 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전기를 쓰는 건 다 못하게 하는 아, 거죠. 아.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고요. 아. 그래서 지금 블록체인이 아니라 하는 거고. 가상화폐 때리는 예, 거고요. 그리고 지금 빈부격차 완에서 공동부유로 가는데 이게 경제 발전에 어떤 영향을 미치냐. 예. 근데 기업들이 하루아침에 ESG를 해서 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주도 산업들, 예. 아까 말한 것처럼 주로 가방 만드는 애들, 예. 뭐 이런 애들이 주로 주도하는데 갑자기 얘네 보고 친환경 해라면 그 얘네 버는 게 5%밖에 못 벌어요. 그렇죠. 얘네 보고 죽으라는 얘기하고 똑같은 예,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에 대한 방법 제시가 있냐. 없다. 이건 지금도 제 오피니언이에요. 아, 예, 예. 그러니까 전통 산업들이 ESG를 해라고 하는데 그걸 어떻게 하냐 이거지. 코스트를 맞추면서. 예. 옛날에는 이 공간이 중국이 얼마였냐면 한 15%에서 20%를 때는 돼요. 만약에 이 공간이 15%면 거기 5%를 ESG 해도 돼요. 예. 근데 지금은 자체가 이미 전체 떨어져 있어. 5에서 15, 많아서 15%고요. 예. 보통은 5%예요. 예. 상장 기업들이 이 공간이. 거기서 ESG를 하고 예. 뭐 하라고 하면은 예. 뭘 하냐 이거죠. 여기에 대한 못하지. 대안이 안 보인다는 예, 거지. 예. 그러니까 아까 같은 이런 미래 산업은 좋다. 예. 근데 이게 하루아침에 가는 게 아닌데 예. 이게 이 타이타닉 호가 굴러가다가 원래 엔진이 작동 못 하는데 새로 엔진이 맞는 건 누구도 안다. 예. 거기로 가. 근데 그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니까 스무스하게 연결이 돼야 되는데 그게 예. 뭐냐면 그게 안 보인다는 거지. 나는. 연결이 안 되면은 무너질 수밖에 적어도 없는 그게 10년 거네요. 공간이 있다라는 거. 하루아침에 R&D가 하루아침에 돼요. 예. 하루아침에 안 되잖아요. 하루아침에 한국 경제 구조로 가요. 중국 경제 구조가. 그렇게 급하게 한 거는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중국 정부가? 아니 급하게 한다기보다도 시진핑이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려면 슬로건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예. 그렇잖아요. 예. 왜냐하면 중국이 아무리 공산당이 일당 독재라도 내가 하고 싶어 하는 게 아니에요. 예. 당내에서 다 이렇게 공감대가 저 사람 아니면 아니 되는 공감대로 합리성을 만들어줘야 돼. 예. 너 아니면 안 되라는 걸. 예. 그래서 지금 올해부터 7월에 왜는 선언했겠어. 초강사회 실현이라고. 아직도 1년 반이 남았잖아요. 그럼 지금부터 새로운 슬로건을 제시해서 예. 우리는 앞으로 공동부유로 가는 임무가
임무가 쉽지 않은 임무다. 예. 임무라는 표현 쓰죠. 예. 갈 길이 멀다. 예. 공동부유라는 거는 중국 표현 이렇게 공동부유라는 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고 되게 어려운 역사적 과제인데 예.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 이거는 시진핑 지도부만이 할 수 있다라는 합리성을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야 내년 공산당 24 전국 대표대회에서 시진핑이 또 공산당 서기로 당선이 되고 예. 그 이듬해 양회에서 내각을 만드는 거죠. 그래야 또 3기가 시작이 되니까 예. 지금 입장에서는 왜냐면 지금 전체 경제가 어렵고 예. 이게 지금 막 사람들 멘붕이 오잖아요. 어린이 예, 예. 말로. 이럴 때는 어떤 깃발을 주는 게 중요해요. 예. 자, 여러분 저기로 갑시다. 이런 거 되게 중요하다고요. 또 중국 사람 말 잘 듣잖아요. 예, 왜냐면 예, 중국 예. 사람은 지금 전기 안 오는데도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다 이유가 있겠지. 진짜 그래요. 저도 중국에서 살았으면 그렇게 예. 생각했을 거예요. 어. 정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이게 인터뷰에 나와요. 예. 뉴스 인터뷰에 나와요. 예. 이래 인터뷰한단 말이에요. 심양에 예. 가서. 심양이 제일 심각해. 예. 인터뷰에. 다 정부에서 무슨 이유가 있어? 전기를 이게 지금 이렇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중국 국민들이 얼마나 이게 사실은 너무 감사하죠, 사실은. 이게 민주주의 국가는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엄청 거리로 몰려 나왔을까요? 그러게요. 네. 자, 그러면은 그 전력난 뭐 그 부분 좀 이따가 좀 그 시간이 되면 다시 한번 좀 얘기를 하고 지금 얼마 전에 중국 그 국경절 연휴 기간 동안에 네. 나흘 동안 그러니까 중국이 대만, 타이완 향해서 공중 무력 시위 벌인 거 있잖아요. 네. 이게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겁니까, 이거? 제가 전에 요소 다루지 않았어요. 다뤘던 것 같은데 예. 제가 국부적 군사 충돌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요, 여기서. 예. 근데 제가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하고 미국이 예. 작년부터 제일 그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는 게 남중국 해줘요. 왜냐면 예, 그게 이렇게 그렇죠. 석유 통로거든요. 예. 이란에서 들어오는 거기를 장악해야 되는데 예. 미국이 딱 장악하고 있잖아요. 예. 한국 군대도 거기가 지키고 있고 어쨌든 거기 제일 중요해요. 그 예. 선로가. 그래서 중국에서 지금 주로 특히 수입 60%를 수입하는데 거기 예. 막혀버리면 예. 거기 해상권을 잃어버리면 예. 안정적인 공업 생산이 안 돼요. 예. 제조업이 갈 수가 없어요. 예. 특히 미래산업에서. 예. 그러니까 거기를 확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그쪽을 안정화시키려고 한국 언론이나 한국 사람들 말하는 것처럼 거길 자꾸 중국이 커지니까 그쪽에 패권을 뭐 확장한다 이런 행사인데 중국은 사실 자기가 안정적인 원자재 확보하려고 통로를 확보하는 작업이에요. 예. 그래서 거기다 기지도 만들고 뭐 이랬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 미국은 아태 지역이 자기네 동네인데 네가 예. 이렇게 확장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국이 막 필리핀하고도 막 그쪽 베트남하고 저쪽하고 막 충돌이 인도하고도 충돌이 계속 높아진 이유가 예. 그쪽 통로를 확보해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군사 충돌이 계속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근데 지금 트럼프를 시작을 해서 바이든도 지금 이어가잖아요. 정책적인 대중 정책을 예. 강경하게 이어가는데 예. 결국은 중동에서 이번에 아프간에서 군대를 뺀 이유가 군대를 아시아 지역에 아태 지역에 몰리게 하는 거예요. 그래 예. 이번에 오카스도 만들어진 거예요. 예. 오커스 얘기도 좀 이따 좀 해야 돼요. 오커스가 그 5 아이 국가들 중에서 제일 친한 예. 영국, 호주, 미국이잖아요. 예. 먼저 만든 거잖아. 그게 예. 옛날 말하면 그 나토처럼 먼저 예. 군사 연맹을 먼저 아태 지역에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예. 근데 미국은 중국하고 뭐니까 호주하고 일본하고 대만이 가깝잖아요. 예. 대만은 중국 거지만 미국은 대만을 자꾸 자기 편으로 끌어들이려고 하니까 예. 중국은 대만하고 복권성이 되게 가까워요. 예. 거기. 예. 그래서 근거리로 할 수 있는 게 대만이니까 중국이 제일 우려하는 게 대만에 대한 컨트롤이거든요. 예. 그렇죠? 예. 그러니까 대만 해협을 확보를 해야 돼요, 중국은. 예. 거기서. 예. 그러니까 매번 미국이 저렇게 나올 때마다 대만 그 해협에서 계속 그 항공기를, 군사 항공기를 하면서 보여주는 거지. 우리는 이만한 하루아침에 초토화할 수 있다라는 걸. 그러니까 대만한테 괜히 미국하고 그렇게 중국 식으로 하면은 외국 침략 세력하고 손잡고 가지고 뭐 어떻게 할 생각 하지 말라 뭐 이런 식이죠. 그리고 군사 열도선이 미국이 지금 그리고 있는 게 3차 열도선을 만드는 거예요. 도련선. 예, 도련선 만드는데 예. 1차가 일본, 중국, 대만, 예. 그리고 호주, 예. 인도 이렇게 쫙 예, 이렇게 예. 와요. 그리고 그 다음에 또 도연선이 생기고 이렇게 가요. 그래서 예. 중국을 딱 포위하는 전략을 하거든요. 그래서 중국은 지금 돈을 어디다 제일 쓸 이번에 군사경비나 이런 데 엄청 지금 투자를 하고 있거든요. 군사 주식이 엄청 올랐어요. 군사 쪽 주식이. 예. 그래서 앞으로 군사경비를 더 확대할 수밖에 없고 지금 이게 어떻게 전개될지는 몰라요, 사실은. 아니 그러면은 네.
오늘 제가 그런 기사도 봤어요. 네. 그러니까 2025년이면은 중국이 대만을 군사적으로 완전히 압도할 수 있을 만한 전력을 언제요? 2025년 아, 네. 키울 수 있고 네. 2027년쯤에 실제로 뭐 타이완을 무력으로 침공할 수 있는 그런 우려도 있다. 뭐 이런 가능성 있는 얘기예요. 그런 게 실제로 그건 무력 제가 충돌이라는 답할 게. 수 있는 영역은 넘었고요. 아. 제가 답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근데 그렇군요. 군사 역량적으로는 핵을 빼고는 예. 핵하고 예. 우주를 빼고는 그렇군요. 많은 영역에서 미국하고 했을 때 미국하고의 관계에 따라서 달라질 건데 저는 현실적으로 힘들다고 보거든요. 네. 오커스라는 얘기 좀 해봐야 네, 돼요. 네. 오커스라는 게 영국과 예. 호주와 미국이 네. 군사동맹을 맺자라고 네. 하면서 지금 호주에다가 핵 추진 잠수함을 갖다가 맞아요. 8척을 지금 네. 기술을 제공하겠다고 네. 미국이 제안을 한 거잖아요. 맞아요. 이게 중국을 상대로 한 거죠, 그러니까. 그렇죠. 네, 네. 그렇게 말은 안 하는데, 예. 네, 그런 말은 안 하죠. 안 하는데 이번에 그 호주 총리가 미국을 방문해서 예. 하는 얘기가 내가 아무리 시진핑한테 전화해도 시진핑이 전화를 안 받는데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고 있다 지금 예. 그러는데 아니 자기가 그렇게 하는데 시진핑이 왜 자기를 응대하겠어요? 지금 대놓고 중국을 지금 코로나부터 시작해서 예. 중국 책임론을 묻는 게 호주잖아요. 예. 그리고 이번에 핵 잠수함이 미국 거 들여온 이유가 뭐예요? 누가 봐도 뭐 말 안 해도 뻔한 일이잖아요. 예. 그래서 그러니까- 지금 이 오커스가 또 시사해 주는 바가 네. 한국에 대해서도 지금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시각들이 이 네. 해석의 영역인데 네. 원래 이번 오커스를 맺으면서 가장 그 충격인 게 프랑스였거든요. 네. 왜냐면 호주가 바로 호주에다가 예. 네. 프랑스가 맞아요. 그 잠수함 네. 그 600억 달러어치를 이제 서로 네. 계약 직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이 그걸 몰랐었겠냐 이거지. 알았죠, 당연히. 당연히 알았겠죠. 말 안 그런데 되는 소리 알았죠. 핵잠수함 8척을 갖다가 네. 같이 공동으로 만들자고 하니 네. 그 계약을 할 필요가 없는 거 네, 아니에요. 네. 그러면서 그게 경제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네. 미국이 확실하게 서라. 전략적 애매모호한 전략적 모호성 이런 거 이제 필요 없다. 확실하게 미국한테 줄을 서면은 충분한 굉장한 보상을 안겨주겠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거 아니냐.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예. 사실 왜 그렇게 안 보냐면 이제 그 사건이 있기 전에 프랑스가 이미 인태 지역에 대한 그 군사 강화를 해왔어요. 예. 예, 그 중에 하나가 아까 그 호주에 팔려고 했던 그 잠수함이에요. 예. 예. 그러니까 그 사건이 있기 전에 예. 이미 프랑스가 인태 지역에 대한 자기네 이 다 판단한단 말이에요. 앞으로 이게 예. 어디를 장악해야 예. 글로벌적으로 우리나라가 뭔지 다 안단 말이에요. 예, 이게 예. 그래서 예. 선도적으로 프랑스가 인태 지역에 대한 투자를 해왔어요. 예. 이미.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거 직접적이라 보는 거는 난 좀 무리인 것 같고요. 예. 대신에 이번에 그런 문제는 터졌죠. 자, 미국이 필요하면은 미국이라는 이 어떤 힘을 이용해서 예. 영국은 딱 붙어 있는 거고 호주도 지금 딱 붙어 있으면서 네. 미국 퍼스트주의로 가는 거는 확실하잖아요. 예. 근데 미국은 사실은 유럽의 군사를 지켜주는 역할을 했어요. 예. 근데 그 중에 두 개 나라만 빼고 이태리하고 프랑스만 빼고 독일이나 왜 미국이 꼼짝 못하냐면 독일은 주로 돈을 굉장히 태웠지 군사적으로는 안 태웠단 말이에요. 예. 뭐 그때 책임지는 것도 있고 아. 그러니까 EU의 안전은 누가 지켜줬냐면 미국이 지켜줬어요. 미국이. 예. 그래서 군사도 한국하고 일본처럼 사실 군사적으로도 EU가 군사적으로 미국에 의존을 했단 말이에요. 예. 근데 이번에 뭘 보여줬냐면 미국이 우리 이익이 우선이라는 걸 보여준 거죠. 예. 이익이. 그러니까 프랑스나 이런 애들은 야 역시 미국은 믿지 못할 국가니까 우리적으로 우리가 미국하고 전략적으로 가야 되는 건 맞아. 왜? 예. 민주주의 국가니까. 중국하고 민주주의로 같이 갈 수 없으니까. 예. 그렇다고 미국에 너무 의존하면 안 된다는 걸 한 번 더 각인시켜주는 계기가 됐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다시 만났잖아요. 지금 토니 블링컨하고 지금 마크롱 만나 뭐 왕대치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예. 결론이 뭐냐? 예. 국제 이익 앞에서는 자국 이익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날 지켜야 된다라는 거고요. 예. 어느 나라나 자국 이익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누구하고 동맹관계에 의존하거나 어떻게 예. 가는 거는 영원히 위험합니다. 우리 정말 가설. 이건 정말 예. 내가 그냥 쉽게 하는 얘기예요. 예, 그냥 예. 하는 얘기인데 만약에 미국하고 중국이 군사 전쟁 둘 다 해 갖고 있어. 예. 어느 나라가 먼저 날아갈 것 같아요? 호주가 먼저 날아가요. 한 번에 날아가요. 왜? 거기 있잖아요. 예. 아니 그럼 할 수 있냐 다른 문제. 핵심이 뭐냐면 어디미 군사 핵이 있고 어디미에서 거기를 먼저 공격하게 돼 있다고요. 예. 그러니까 미국은 안 날아가도 호주는 날아간다는 거지. 호주는 날아간다. 미국이 안 날아가도. 알겠습니다. 아, 오늘
벌써 시간이 됐어요, 시간이 아쉽네요. 시간이. 다음에 또 한번 모시겠습니다. 네. 자, 안유아 성균관대 중국대학원 교수님께서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제와 정의를 다잡는 홍반장 홍사원의 경제쇼였습니다.